2024년도 올해 상반기에는 탑 10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 내면의 세계를 성찰하는 내용들이 압도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력을 쌓기 위해서 또는 뭐 돈을 어떻게 많이 벌기 위해서 이 경험의 질이 좀 바뀝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발짝만 느릴 것 같네요. 반발짝 느린 트렌드, 엠브레인 트렌드 쭉 윤덕환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트렌드를 정리해보는 시간인가요? 상반기라고 트렌드가 딱 끊어지겠습니까? 네. 어쨌든 정리는 한번 해야 되니까 상반기에 그 교보문고에서 매년 6월 달에 그 상반기 베스트셀러를 정리해서 발표를 해요. 그걸 토대로 상반기 그 트렌드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사는 시대인데 책을 통해서 뭔가를 알 수 있는 건가요? 되게 중요하죠. 뭐 책을 안 사는데 그래도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책을 사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려고 하는지 이걸 알 수 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상반기에 가장 잘 팔린 책이 무엇이 있나요? 저희가 3월에 방송했었는데 쇼펜하워 정말 대박이었다고 하네요. 작년 하반기부터 분 바람인데 이게 상반기에 통틀어가지고 30만 부 가까이 팔았다 그러죠. 굉장한 책입니다 이게. 그리고 상위 10위까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 3월달 유튜브에서 방송했던 그 마흔에 읽는 쇼펜하워를 포함해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그다음에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그다음에 세이노의 가르침, 작년에 이어서 양기자 작가의 모순, 그다음에 클레어 키건이라는 작가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 그다음에 도둑맞은 집중력, 이게 작년에 엄청나게 주목받는 책 중에 하나였는데, 그다음에 홍인기라는 분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 벤자민 하디의 퓨처 셀프, 그다음에 김혜남 작가의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 위한 심리학, 이런 책들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잘 팔리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 비교하면 조금 달라진 양상이 보여요. 작년에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1위가 세이노의 가르침, 그다음에 원띵, 김미영의 마흔 수업, 불편한 편의점, 스즈메의 문단속,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역행자, 불편한 편의점 2, 구애 증명,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런 책이 상반기 10권이었는데 딱 1년 만에 뭐가 바뀌었냐면 자기계발서가 작년에 굉장히 강세였잖아요. 교보문고에서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분석 내용을 좀 분석해보면 한 3가지 분야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학서, 그 예년 대비해가지고 43% 이상 성장했다고 하네요. 최근 10년 이내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철학서가 한 거는 올해가 처음이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설 분야가 되게 특이한데, 소설 분야 30위권 이내에 무려 11권, 최상위권에 있는 이런 책들이 무려 이제 10년 이상 오래된 책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언급해드릴 양기자 작가의 모순이라는 책도 그게 무려 26년 전 1998년도에 출간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책이라고 하네요. 이 책이 다시 소환돼서 상당히 잘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작년에 자기계발서하고 만화가 좀 잘 팔렸는데 요거를 누르고 에세이나 시 분야가, 그 다음에 인문서 분야가 비교적 잘 팔렸다는 특징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교보문고 쪽에서는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큰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런 양상은 이제 외형적인 거고,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여기 잡혔다고 보입니다. 작년이 그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강세였어요. 여기에 이제 큰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2024년도 올해 상반기에는 탑 10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 내면의 세계를 성찰하는 내용들이 압도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에 방송했던 그 마흔에 읽는 쇼펜하워를 필두로 한 쇼펜하워류의 그 자기 성찰적, 철학적 관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잘 팔렸거든요. 여기에 연장선에 있는 책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라는 책입니다. 경비원 기간 10년 동안의 조용하고 고요한 공간에서 작품과 나와의 교감을 쌓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전에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특징, 실력을 쌓기 위해서 또는 뭐 돈을 어떻게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식의 내용들, 어떻게 살아라라는 내용이 없어요. 놀랍게도. 지금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모건 하우젤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내용 책인데, 이 책도 내용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살아라가 없습니다. 모건 하우젤이 이전 전작이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었는데, 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은 약간 독특한 경험이 있어요.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처음 보신 분들은 한 번 보면 뭐 빤한 내용이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두 번째 보면 이 경험의 질이 좀 바뀝니다. 내용이 좀 들어오네? 세 번째 보면
야, 이 책 좋은 책인데?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폭락, 자산시장이 대폭락 때 사람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또는 굉장히 위기 상황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통의 법칙처럼 그 모건 하우젤이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역사적 사건과 함께. 이게 3번 정도 읽으면 내용이 박힙니다. 현재의 장기 불황의 초입이라든지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요. 이 책이 롱런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또 의미 있게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상위 종합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 2권의 소설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귀자 작가의 모순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98년도에 나왔던 책이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클레어 키건이라고 하는 2022년도 부커상 후보로 올랐던 책인데 굉장히 얇아요. 100페이지 조금 넘습니다. 이거 뭐 한 2시간이면 후딱 다 읽는 책인데 두 가지가 공교롭게 약간 성찰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작년에 엄청 잘 팔렸던 책이 불편한 편의점이었잖아요. 그 1권, 2권 전부 다 그 예를 들면 뭐 옥수수 수염차로 대표되는 위트도 있지만 공감과 위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다면 이 두 가지 책은 과거나 현재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의미가 강합니다. 양귀자 작가의 그 모순이라는 책은 여자 주인공이 이제 딸이에요. 안진지니까 이름이. 자기 엄마가 쌍둥이 자매예요. 근데 자기 엄마는 시장에서 속옷을 팔아요. 쌍둥이 동생 이모는 남편이 건축사 사무실 하나 어쨌든 부유하고 교양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두 자매의 영향을 받는 거죠. 이모가 어렸을 때부터 예뻐해주고 심지어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빠는 뭐 약간 그 행방불명 상태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좀 가족 폭력도 좀 있고 이모네 쪽은 너무 잘 살고 안정적이고 교양 있고 그러니까 여기 부러움이 있는 거죠. 안진진이라는 화자가 어렸을 때 엄마를 불러오기 부끄러우니까 똑같이 생긴 이모한테부터 그래요. 이모의 삶에 대한 선망이 있어요. 부유한 그 삶에 대한 선망이 있는데 이거를 현재적 관점에서 계속 되돌아봅니다. 쿨하게 지금의 가난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성찰적으로 되돌아보는 소설인데 그 화자도 낭만적이지만 부유하지 않은 남자랑 철저하고 계획적이지만 낭만적이진 않은 근데 약간 부는 있고 이 두 남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재밌습니다. 굉장히 긴장감 있고 이게 26년 전의 작품인가 할 정도로 2030 여성들이 엄청 찾는 소설이거든요. 이 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거는 현실에서 그때의 삶처럼 뭔가 성찰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하나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고 그다음에 최근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파급력이 큰 소설이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인데 소설 정말 짧습니다. 이게 부커상에 올랐던 후보작 중에 역사상 가장 짧은 소설이었다래요. 이 책은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빌 펄롱이라고 하는 아버지도 모르는 상태에 태어났어요. 근데 주변의 그 도움으로 굉장히 잘 컸어요. 내면이 굉장히 선해. 85년도에 크리스마스 셀레나 수도원이라고 하는 실제 아일랜드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모티브로 하는 소설이고 짧은 소설에 처음부터 소소한 일상이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아기자기하게 막 묘사가 돼요. 근데 읽다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끝내려고 이렇게 쓰지? 맨 마지막쯤 가면은 비펄롱이라는 사람이 그 소소한 작은 것들이 현재 일상에서 나의 태도와 판단을 만들어 온 것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갑자기 확 와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아주 놀라운 판단을 합니다. 굉장히 강렬한 소설이에요. 두 가지 작품 보면 작년까지 굉장히 파급이 컸던 그 불편한 편의점에서 하는 공감, 위로, 위트 이런 류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성찰적 의미를 담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사점은 있어요. 저희가 2024 트렌드 모니터 그 책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이런 거였습니다. 내 경험의 진정성을 들여다보기.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다. 불황이 오거나 외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이 행동에 어떤 명확한 선이나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역할 모델이 없어지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어른이 없고 가까이 있는 친구가 없고 가까이 지낼 만한 직장 동료가 없는 이 산무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면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지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춘추전국 시대에 춘추백과 사상이 다 그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뭔가 깊이 있는 성찰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 시기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막 출렁이던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와 같이 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봐도 이 트렌드는
맞는 거죠. 2024년도 상반기 트렌드 교보문고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 트렌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겠지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적인 의미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그런데 딱 이 분위기와 맞닥뜨려진 영화 하나가 지금 대박이 날 조짐이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 2.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게 불안해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지금 지배하거든요. 이 불안이 결국은 이제 그 성찰적 의미를 갖게 되는 시점이 오는데 이거랑 딱 같이 가는 영화입니다. 지금의 트렌드랑. 이 영화 한번 보시고 자기의 그 불안이라는 감정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